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레프타 테라퓨틱스, 그리고 이 회사의 듀셴 근위영양증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상황이 정말 극적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초만 해도 정말 아찔했습니다. 엘레비디스를 투여받은 환자 사망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터지면서 출하가 딱 중단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80% 넘게 폭락했었죠. 맞습니다. 듀셴 근이영양증이라는 게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엔 걷기 힘들어지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 엘레비디스가 거의 유일한 유전자 치료 옵션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어요. 회사의 핵심 제품, 그것도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 갑자기 멈춰선 거니까요. 단일 제품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회사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FDA가 일부 환자에 대해서 출하 재개를 승인하면서 뭐랄까 약간의 반전이 있었어요. 이 결정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사레프타가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오늘 자료를 통해 좀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어보면 2025년 상반기에 엘레비디스를 투여받은 청소년 환자 3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3명이나요? 네. 그래서 FDA는 물론이고 전 세계 보건당국들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결국 미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 시장에서 상업적 출하가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졌죠. 그때 정말 사레프타는 벼랑 끝에 몰렸겠군요. 이게 또 희귀 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체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고요. 맞습니다. 아주 큰 위기였죠. 그런데 지난 7월 29일 FDA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 출하 재개 결정이요. 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에 한해서 엘레비디스 출하를 다시 허용한 겁니다. FDA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 특히 브라질에서 발생했던 사망 사례는 엘레비디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게 주요 근거였어요.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 보행 가능 환자로 제한됐다는 점이 조금 걸리네요. 이게 진행성 질환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해당되는 환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계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죠. 당장 매출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으니까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는 좀 넘기게 됐고요. 파트너사 반응은 어땠나요? 파트너사인 로슈도 미국 외 지역에서 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보행 가능 환자에 한해 주문과 출하를 제기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숨통이 튀었겠군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대출 계약서에 제품 판매가 중단되면 계약 위반 같은 좀 위험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 거죠. 하지만 이걸로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신뢰 회복일 것 같은데요. 사망사고까지 있었으니 환자나 의료계의 불안감이 여전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엘레비디스는 원래 효능을 완전히 다 입증하기 전에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아, 조건부 승인,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네, 시판 후에도 계속 안전성과 효과 데이터를 제출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만약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언제든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FDA 내부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FDA가 앞으로 엘레비디스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 여부나 면역 반응, 장기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아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향후 약품 설명서 라벨의 경고 문구를 더 강화한다거나 위험 관리 계획, RMP라고 하죠.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 조치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제한됐는데 규제는 강화될 수 있다. 아, 부담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모습입니다. 비용을 약 4억 달러 삭감하고 전체 인력의 36%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죠. 4억 달러에 36% 감원. 이건 정말 대규모 구조조정이네요. 네,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개선하려는 필사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SRP 5051 같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다음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는 아무래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안 요인이겠고요. 맞습니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죠. 7월 29일 FDA 발표 후에 14% 넘게 오르고 장마감 후에도 추가로 급등하긴 했지만 연초 대비 누적 하락률은 여전히 80%가 넘습니다. 아직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뜻이군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사렙타가 최악의 국면을 일단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와 시장의 완전한 신뢰를 되찾고 재무적으로도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규제 당국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이 실적 발표에서 실제 엘레비디스 판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성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FDA의 후속 조치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결국 엘레비디스의 실제 가치와 안전성이 시장에서 증명되는 과정이 중요하겠군요. 네. 이 엘레비디스의 사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 과정에는 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희귀질환 환자들의 그 절박한 필요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위험과 잠재적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